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2024년 상반기 취업 시즌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도 수년간 이렇게 어려웠던 시즌이 있었나, 뭔가 글로벌 경기 침체가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각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힘든 건 힘든 거고, 나는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략도 세우시고 지금 상반기가 거의 끝난 것 같지만 사실상 공고가 드문드문해지긴 했어도 그래도 학생들도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즌에 틈새 시장을 노려서 꼭 취업을 했을 수 있게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이제 좋은 회사가 나오면 꼭 알아보고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와 경영 기술을 보고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상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직무 설정, 자소서 상태평가, 스펙평가 이런 거 전부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채용.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이 지금 사진이 정자역 쪽이죠. 분당 쪽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거든요. 쭉 지나가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멋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962년에 현대 양행으로 설립되었고 80년에 한국중공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두산중공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했어요. 이게 뭐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원래 두산중공업에서 변경이 된 거고요. 2022년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두산이 많이 힘들다, 중공업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강점이 있어요. 담수 설비, 발전 설비, 건설 기계 그런 사업들을 영위 중이고요. 2023년 무탄소 에너지 개발 사업 전문 회사인 두산 지오 솔루션을 설립 결정했어요. 원자력 관련된 이슈로 좀 힘들었던 게 있는데 뭐 다양한 사업을 이제 영위하려고 노력 중이다. 자, 모집 분야가 다양해요. 이번에 설계, 시공, 시운전, 품질, 생산, 사업관리, R&D, 경영지원 직무로 구분하여 채용이 진행되는데 자, 문과 직무 중에는 근본 상반기에 TU가 많이 없던 재무하고 HR 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재무나 HR 쪽으로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지원 기한은 6월 10일 18시까지입니다. 지금 자소서는 세 가지 항목인데 각각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 지원하는 회사와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항목이에요.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기업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로 나눠 작성해야 하는데 기업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성장, 도전, 비전 등의 키워드로 서칭하면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경험에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두루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경험에 기반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관심도를 쌓았고 저런 경험으로 관심도를 구체화했다 이렇게 적으면 괜찮겠죠. 자, 두 번째,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기술하는 항목인데 근데 살짝야. 그러면은 장단점을 적는 건데 원래 500자 기준 장단점은 장점의 경우에는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이제 장점을 입증할 만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면 되고요. 왜? 내가 잘났다는 얘기에 내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 중 장점에 있어서 경험을 선정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다만 장점의 경우에 명확하게 워딩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선정해야 돼요. 내 장점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장점입니다. 이러면 읽어보기도 힘들고 한 번에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워딩으로 떨어지는 장점을 선정하는 게 좋고요. 두루뭉실한 부분을 선정하면 비즈니스적으로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수필, 일기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꼭 명확하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단점은 크리티컬한 것을 선정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장점이 과해서 단점이 된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게 400자잖아요. 400자인데 요구하는 건 많어.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단점이 어떻게 보완되는지는 애초에 단점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간략하게 작성하니까 이건 되는데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자, 여러분들 채용 담당자가 자소서에 제시해 놓은 워딩을 보면은 기속이 명확히 돼야 되는 워딩이 있고 그냥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워딩이 있는데 400자인데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면 이거는 이 활용되는 부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깊이 기속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라이트하게 장점 스토리텔링을 작성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의 문구 정도로만 마무리하는 워딩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넣을 게 아니라 그냥 그 흐름상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기술하는 항목인데 800자이네. 자, 이거는 관련된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됩니다. 도전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 하는 게 좋아요. 자, 스토리텔링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스토리를 넣지 않고 그냥 경험을 나열하는 식으로 성과 보고서, 경험 보고서 식으로 작성하면 채용 담당자가 이걸 읽으려면 거의 외우면서 봐요. 이걸 외우면서
볼 사람은 없죠. 경험 항목은 경험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풀어놓되 그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흡입력 있게 채용담자가 한 방에 읽어보고 읽어보아야 될 자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흡입력을 주는 스토리를 넣어서 사실상 경험 항목에서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과를 얼마나 내고 뭐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고가 아니라 그 경험은 소재에 불과하고 해당 경험에 스토리를 넣어서 거기서 어필해야 될 거는 도전 정신, 추진력,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가치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경험 보고서처럼 쓰면 안 돼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당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풀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뒤에 아무리 열심히 한 걸 적어봐야 그냥 섀도우 복싱 아무 문제 없는데 뒤에 아무리 탄탄하게 수행했던 역할을 작성해봐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했던 구조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구조보다는 임팩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정확히 적어야 채용 담당자가 흡입력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와 경력 교수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완벽하게 이야기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소서 상태평가, 스펙평가,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취업 전략 설정, 직무 설정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도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